자, 어제 스레드 협업에 이어서 이제는 스레드를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까지 배웠다면, 이제는 스레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스템에 불완전한 요소로 남겨두지 않고 안전하게 종료를 하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스레드를 안전하게 종료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에서 보이시는 대로 스탑 플래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플래그입니다. 스탑 메서드가 아니고요. 스탑 메서드는 디프리케이트 됐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봅니다. 자, 스탑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스레드를 즉시 종료를 해요. 즉시 종료를 하다 보니까 리소스라든지 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자원들이 전부 다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프리케이트 되었다라는 내용은 예전 버전에는 있었으나 문제가 되니까 쓰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 일시정지 상태의 스레드는 종료를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종료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일시정지 상태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우리가 인터럽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내용은 스탑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그냥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다, 스탑을 쓰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코드에서도 스탑을 쳐봐야, 여러분 스탑 메서드를 이용하려고 쳐봐야 이렇게 쭉 꺼집니다. 이런 형태로. 그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안전한 종료는 경우에 따라서 실행 중인 스레드를 우리가 즉시 종료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플레이어를 사용하다 종료를 한다든지 게임을 하다가 종료를 한다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뭐예요? 홈플레이어도 무엇을 플레이하죠? 음악이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그죠? 아닌가요? 그 파일 객체잖아요, 그죠? 그 리소스를 열고 플레이를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일을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파일을 건드리려면 우리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이러한 스트림 객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리소스를 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종료를 해버리면 스탑을, 예전에 있던 스탑을 외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리소스가 닫힐 시간도 없이 불완전한 상태로 파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 플레이어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거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 파일이 지금 열려 있으므로 접근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리소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게임하다가 종료를 했다. 이거는 DB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DB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게임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DB 서버에 갑자기 끊어버리면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면 그러한 아이템이 불안정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재수 없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스탑을 쓰지 마라라고 했던 내용이 그런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종료할 건데 안전하게 리소스 다 해제하고,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으로 안전한 종료를 위해서 불린이라는 타입으로 우리가 플래그 변수라고 앞에서 많이 배웠다, 그죠? 배웠습니까? 플래그가 뜻이 뭐예요? 깃발이죠. 깃발 들어, 깃발 내려 하죠, 그죠? 깃발 들리면 실행하고 깃발 내리면 실행 안 하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플래그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스탑 플래그로 메서드 런의 정상 종료를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할 때, 이걸 스탑을 주든, 뭐 아니면 터미네이티드를 주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변수명이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 불린 타입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런 메서드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while 구문은 여기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스탑 플래그 이렇게 하면 false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not stop을 하게 되면 true가 돼서 계속 반복 실행을 할 거예요. 맞나요?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UI에 stop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치죠. 우리 UI 그때 서버 기억나시죠? 서버 정지, 서버 스탑 맞죠? 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 스레드가 종료하게끔 만들어줘도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탑을 딱 눌렀을 때 얘는 다시 이벤트 처리해서 이거를 true 값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아니, true가 아니라, 맞죠? true 값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true 값으로 돌리면 얘가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 true가 됐네. 그러면 얘는 빠져나오겠죠. while 문을. 맞나요? 그리고 이 run 메서드의 while 문이 끝나고 이 구문 사이 여기에 우리가 쓰던 리소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이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메서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탑 플래그보다 인터럽트를 때에 따라서는 뭐 프로그래머의 마음이겠지만 스탑 플래그보다는 인터럽트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메서드고요. 개념이기도 하고요. 자, 인터럽트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자, 일시정지 상태일 경우 interrupted exception. 여러분들 thread.sleep 하면 예외 처리해줘야 되죠. 근데 거기에 캐치 구문에 어떠한 예외가 있었죠? interrupted exception이 interrupted exception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나요? 네.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thread A에서 thread B를 이렇게 생성을 시키고, thread B를 이렇게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러면 run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while 구문을 이렇게 도는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0.001초 동안 일시정지를 하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thread sleep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interrupt 메서드 thread b.interrupt 이렇게 외치면 쭉 이렇게 가서 계속 돌다가 슬립을 계속 도니까 언젠가는 슬립 만나잖아요. 금방 만나잖아요. 그죠? 예, 금방 만나기 때문에 1000분의 1초 단위로 바로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얘 슬립이 여기에서 인터럽트가 호출된 걸 알고 이제 interrupted exception 예외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치 구문을 실행을 하고 이제 이 메서드가 이제 종료가 되려고 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스레드가 사용한 자원을 정리를 해줘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에서 interrupt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예외가 발생되면서 반복문을 빠져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 실행 대기 또는 실행 상태에서는 interrupt exception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레드를 만들 때 run 메서드 안에다가 무조건 일시정지를 넣으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없단 말이야.
괜히 불필요한 코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방법의 예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슬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잖아? 그래서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 뭐 하려고 우리가 이걸 지 나름대로 이렇게 실행하게끔 놔두면 되지. 여기다가 슬립이라는 메서드를 왜 굳이 넣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역시 run 메서드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알겠죠? 자 그래서 while 구문에서 도는데 실행 중 이렇게 계속 찍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thread.interrupted라는 정적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스레드의 이름에다가 .interrupt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외쳤다. 이거 일시정지 없이 외쳤다. 외치면 얘가 while문을 돌면서 CPU가 if 문은 참조하죠. 그죠? 맞나요? 거기 또 가봤어. 야, interrupted 외쳐졌니? 외쳤니? 이 뜻입니다. 내한테 외쳐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외쳤다, 임마. 그러면 나가라.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통상 정적 메서드를 쓰는 게 좋고요. 그런데, 자, 요거는 정적 메서드의 방법이고, 이거는 인스턴스 메서드죠. 어차피 여기에 있는 뭡니까? 뭐예요? 스레드잖아. 스레드니까 뭐라고 외치면 돼요? this.is interrupted 하면 되잖아. 어차피 생성돼서 얘가 실행되려 그러면 인스턴스가 생성돼야 되잖아. 맞죠? 예. 그렇기에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적 메서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로 가지 않는 스레드를 종료하기 위해서 조건절을 두어 위에 두 개의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여기에 정지구문, 일시정지구문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짜다가. 그죠? 그럴 때도 역시 그냥 이거는 스레드 B에서 인터럽트 외치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캐치 구문에서 실행을 하고 여기다가 자원을 정리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필요 없다. 없는 문서에서는, 없는 소스에서는 반드시 이 구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원루프에서 빠져나올 거 아니야?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터럽트 메서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스탑을 대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을 안전하게 스레드가 물고 있는 리소스들을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분리를 해주고 그 스레드가 정상적인 안정적인 종료를 해주는 메서드가 바로 인터럽트 메서드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네, 이게 바로 인터럽트 메서드고요. 자, 그 다음에 데몬 스레드까지만 보죠. 자, 데몬 스레드가 뭘까요? 효재야, IT에서 데몬이 뭐고? 데몬이라는 툴도 있잖아. 근데 데몬이 뭐고? 가상 머신 돌릴 때 그때만 한번 봤어요. 근데 그러면 데몬 스레드는 뭘까? 주스레드 멈추면 같이 멈춰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데몬 스레드가 쓰여진 거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데몬 스레드를 쓰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어떠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치죠. 한글 쓰시죠. 그리고 또 메일 쓰시죠. 메일. 예. 그런 거 메일 쓸 때
뭐 몇 초가 딱 지나면 저장되었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그리고 오토 세이브 하는 거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코드들 많이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 탭에 들어가면 몇 초 단위로 저장할 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백에서 돌아가는 스레드가 바로 데몬 스레드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놈은 종속적인 스레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매일 쓰다가 데몬 스레드 그러면 매일 스레드가 쓰다가 뒤에 백그라운드로 데몬 스레드가 몇 초 지나면 종료시켜주고 저장시켜주고 이래 하는데 메일을 닫고 빠져나오고 창을 닫아버리면 그 스레드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스레드가 날아가면 데몬 스레드도 같이 날아가죠. 한글도 마찬가지죠. 맞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데몬 스레드는요, 주 스레드의 작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스레드를 우리는 데몬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적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뭐 아까 전에 뭐 데몬 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데몬 스레드는 따라서 같이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네요. 네이버 메일 작성 시,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도 마찬가지다. 그죠? 아닌가요? 가비지 컬렉터는 우리가 이클립스를 열고 자바를 실행을 하면 이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구동되잖아요. 그죠? 근데 백에서 돌다가 이클립스 날리면 종료하면 얘 뭐 실행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런 게 바로 데몬 스레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몬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몬 스레드를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 스레드가 데몬이 될 스레드에 set 데몬을 호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메인 스레드가 오토 세이브 스레드를 만들었다.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 스레드는 누구예요? 메인 스레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thread.setDemon에다가 기본적으로는 false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타트 하기 전에, 실행시키기 전에 setDemon을 외쳐야 돼요. true로 줘야 돼요. 야, 임마, 이거는 메인 스레드의 종속적인 스레드야, 임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끝이 나면 얘도 따라서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는데 주의할 것은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setDemon true를 호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제 봤듯이 뭐예요? notify하고 notify all, wait를 우리가 일반 메서드에서 선언해서 실행을 하면 illegal thread state exception이 발생했죠. 예, 그와 같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 스레드가 데몬인지 데몬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is 데몬,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is로 뭐뭐가 시작이 되면 맞죠? is 뭐뭐뭐 하면 항상 리턴 값은 불린이에요. 항상 불린이에요. is empty, 비었니? 이 뜻이잖아. 그죠? 그리고 is 데몬, 데몬이냐?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is 뭐뭐뭐가 붙어서 들어오면 항상 뭐를 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is alive 이러면 살아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메서드들을 좀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데몬 스레드까지 이론 강의를 마치고요.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